독서 자기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선 몇 번이 좀 까다로웠냐면 2번 문제가 사실 좀 까다로웠죠. 그치? 자, 2번 문제를 좀 보시면 그쵸? 자, 늘 얘기했지만 독서에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보기의 그 내용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윗글을 바탕으로 이제 보기를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먼저 한번 이번에 보기에 좀 포인트가 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지?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아래 그림은 그렇죠? 각각 하나씩의 전자만을 가진 두 원자가 서로 가까이 있을 때 전자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대. 그런데에서 중요한 내용, 두 전자의 공전 궤도가 서로 겹쳐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 되겠고요. 전자의 공전 궤도가 겹쳐지기 전에 두 전자는 모두 K 궤도에서 공전하고 있어요. 겹쳐지기 전에는 그렇지 모두 어디에 K 궤도에서 공전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겹쳐지면서 변했다라는 것을 사실은 문맥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2번은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을 읽지 않아도 해결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치? 문맥적으로 봤을 때 K궤도에 있었다라는 것은 겹쳐지고 나서는 뭔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그치? 뭐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갱전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두 전자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두 전자의 스핀에 의해 자기장이 나타난다 라면서 이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보기의 내용이요. 이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윗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2번 문제를 해결해야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자, 첫 번째 문단의 좀 내용을 보면, 자, 첫 번째 문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자석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되죠. 뭐, N극과 S극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되면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는 끌어당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석에서 발생하는 자기정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막대 자석의 가운데를 자르고 잘린 자석의 가운데를 다시 자르는 것을 하면서 원자 수준까지 잘랐대. 자, 우리가 일반적인 막대 자석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있고 여기가 N, 여기가 S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야. 각각의 잘린 자석에서도 N극과 S극을 모두 가지고 있었대. 자, 요걸 가지고 잘못 읽으면, 그치? 1번에 2번 선택지를 뭡니까? 오답으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석을 계속 반씩 잘라도 N극과 S극으로 분리할 수 없다. 방금 N극과 S극으로 나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2번을 뭐 하는 겁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긴장감 없이 천천히 풀었으니까 사실 2번이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2번은 맞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막상 시험지에 하면 이런 부분을 되게 놓칠 수 있고 뒤에 3, 4, 5번을 안 읽으면 2번 문제는 완전히 틀리게 되는 건데, 자, 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하는 겁니까? 분리할 수 없다. 자, 이거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N극과 있으면 요만큼이 N, 요만큼이 S. 그럼 자르면 여기는 N만 돼야 되고 여기만 S만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나눴는데도 여전히 반으로 나눠도 NS, 또 나눠도 NS 이런 식으로 계속 NS 해가지고 결국 분리를 할 수가 없다는 점. N극과 S극은 분리할 수 없고 영원히 뭐 하는 겁니까? 함께 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2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오답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너네 아마 답은 쉽게 찾아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가 선택지를 읽을 때 되게 정확하게 잘 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자기자랑에서 원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자기장과 전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문단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2번이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해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너네가 읽었으니까 확인했습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은 전형적인 뭐 하는 겁니까? 비교대조 문단이죠. 그렇지? 자, 우리가 비교대조 문단이라는 것은 어떤 두 대상이 있고 두 대상의 뭐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까? 공통점, 그렇지? 또는 차이점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보는 것을 우리는 뭐 비교대조 지문 또는 비교대조 문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독서 지문에서 의외로 이 비교대조와 관련된 문단과 지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비교대조와 관련된 문단 또는 지문이라는 것은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뭐 하는 겁니까?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두 대상이 있으면 차이점에 대한 것에 뭐 하는 겁니까? 주목하기 마련인데 아니야. 공통점도 뭐 하는 겁니까? 의외로 문제에서 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공통점을 할 때 특히 공통점 나오면 얘는 체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공통점은 하나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다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꼭 공통점 나왔네 그러면 밑줄 치면서 한번 이건 공통점과 관련된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자,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하는데, 뭐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아시죠? 너네 아마 어렸을 때 자석의 주변에 뭐 하는 겁니까? 뭐 쇳가루 같은 거 뿌리면 그 자기장의 모양대로 이렇게 막 분산됐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자기장은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는데, 자, 그러면서 또 외부 자기장에 의하여 물질 전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는 것을 자기화라고 하면서 또 자기화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또 친절하게 해주시오. 이게 뭐래? 자, 이거야. 외부의 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외부의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외부의 대상으로 인해서 요 삼각형이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 거?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데? 자기화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자, 자기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하면서 강자성체는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반자성체는 밀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야. 자기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자기력의 성격에는 뭐가 있대? 밀어내거나 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되는데, 자, 밀어내는 힘이 뭡니까? 반자성체라고 얘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기는 힘이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강자성체가 있다. 그쵸? 두 대상을, 그치,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비교, 대조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자,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돼요. 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 특징이죠.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외부 자기장이 사라진 후에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여 주변에 자기력을 작용하는 물체들. 자, 요게 바로 뭡니까?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반자성체는 외부장이 가해질 때만 뭐 하는 건가? 외부장이 가할 때만 뭐가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자기력이 작용하는 물체이다. 자, 그랬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외부장이 가해질 때만, 요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자, 자기장이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이게 강자성체의 차이점 두 가지죠. 그렇지? 아, 그렇구나. 자, 강자성체와 반자성체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서로 각각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뭐 하는 겁니까? 자기력은 전류의, 자, 여기서 중요한
자기력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이기 때문에 나침반으로 왔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이 뭐 하는 겁니까? 작용하는 방향이라고 이제 이해하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너네가 과학 시간에 했던 법칙이 있죠. 뭐 이렇게 해서 감아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엄지는 뭘 가리키는데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력의 방향을 작용하는 거 아마 한 번쯤 중학교 때 해봤을 겁니다. 선생님들 기억은 나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뭐 감으면 여기 방향이 요게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렇지? 자, 뭐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이 마무리도. 과학은 어렵습니다. 늘 선생님 과학은 어려운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의외로 요 지문 같은 게 되게 쉽게 푼 애들도 있더라고. 왜냐면 요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미리 알고 있는 애들은 좀 쉽게. 확실히 독서 같은 경우에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쉽게 더 이해가 좀 쉬워. 어쨌든 독서는 이해 영역이잖아. 그 지문 자체를 뭐 하는 겁니까? 이해해야지만 뭐 하는 겁니까? 문제를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만큼 뭐 하는 겁니까? 지식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을 많이 주죠. 생판 모르는 내용 하다가 그렇지 그거보다 아는 내용 보면 눈에 더 쉽게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 연계 지문을 보고 선생님 독서는 어차피 직접 연계 별로 안 되잖아요. 간접 연계가 많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 거라도 어떤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특강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겁니다. 선생님 수능 특강 안 봐도 시험 잘 볼 수 있잖아. 당연하지. 수능 특강 안 봐도 돼. 안 봐도 시험은 잘 볼 수 있는 애들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초특급 천재는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는 뭐 수능 특강 보라니까 보는 거고요. 연계되니까 보라고 하니까 보는 거겠죠. 그렇지? 안 그러면 굳이 뭐 수능 특강을 볼 이유가 뭐가 있겠니? 우리는 그래도 보라는 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안 봐도 돼. 그냥 모의고사 기출 문제만 공부해도 뭔가 수능은 잘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움을 받을 뿐이죠. 수능 특강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정도 보는 것을 그래서 적극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 보면 더 좋지만 한 번 정도 보는 것을 이야기. 그리고 너네 시간 없어 나중에. 또 보라고 하면 거의 못 봅니다. 그냥 파이널 모의고사 풀면서 연계된 거를 그냥 계속 보는 거지 따로 수능 특강을 보라고 하면 너네 너무 많아. 자, 그러면서 이제 봅시다. 세 번째 문단 아니죠. 뒤에 두 번째 문단. 자,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해결될 수 있는 선택지는 뭡니까? 3번 선택지와 5번 선택지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답은 너무 쉽게 3번. 반자성체가 외부 자기장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자기장이 없어진다라고 했었죠. 3번은 맞고요. 5번은 맞았죠. 외부 자기장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여전히 자기장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반자성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자기화되고 여기도 역시 자기력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뭐 하는 겁니까? 틀렸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는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2번 선택지는 좀 매력적인 오답이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워낙 3번이 틀려가지고 이건 딱 3번을 찾아낼 수는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1번 문제가 해결됐고요. 딱 봐도 자, 나머지 지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뭘 해결하는 겁니까? 2번 문제를 해결하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그림을 통한 것이, 그렇지? 구체적 사례의 어떤 적용 문제니까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을 통해서 2번 문제와 3번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게 보통 독서 지문에서 좀 볼 때 뭔가의 어떤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본문에서 설명할 때 문제는 뭐 하는 겁니까? 반대 사례에 해당되는 것들이 되게 자주 출제됩니다. 분명 오른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문제는 왼쪽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경우들이 의외로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과학기술 지문에서 이런 게 되게 많죠.
사례를 들은데 그 반대되는 어떤 사례나 상황을 들어가지고 너네에게 갑자기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왜? 나는 오른쪽만 생각하는데 갑자기 왼쪽을 물어보면 어때? 머리를 또 돌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너네 거기서부터 이제 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과학기술님의 어떤 뭔가 사례를 들었어. 그럼 반대되는 상황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을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 읽을 때 그냥 단순히 읽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요 내용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겠다라는 것도 조금씩 생각하면서 읽는 것도 하나의 독서를 잘하는 방법이죠. 물론 독서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킬러 지문이 사라졌잖아. 그래서 쉬워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답률은 높습니다. 항상 베스트 5 안에 2개는 무조건 들어가. 쉬워졌다고 해도 2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독서 잘하는 사람이 1등급 맞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이 보통 독서 잘하는 애들이 문학이 뭡니까? 확 떨어지진 않거든. 대체적으로 문학은 고3 되면 어느 정도 선에 오면 확 떨어지진 않거든. 쌓아온 짬밥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보자. 자, 세 번째 문단.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그치? 뭐 하는 겁니까?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했는데. 자, 원자 플러스고요. 전자 마이너스래. 그치? 자, 그러면서 얘네는 무슨 운동을 하는데? 원 운동을 하고요. 각각에게는 정해진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대.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원자는 플러스, 그치? 자,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래.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전자가 마이너스를 띈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죠. 전자가 이동할 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치? 마이너스 전을 띄는 전자가 플러스 전을 띄는 원자에게 중요하고 공전할 때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결국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이 공전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그치? 뭐가 흐른다는 겁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다. 결국 이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발생한대? 자기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전자는 자전하지는 않는데, 자, 공전은 하는데 자전하지는 않지만 자전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한대? 스핀이라고 한대. 자전하진 않지만 자전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우리는 스핀이라고 하고요. 이 스핀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나머지 선택지 아주 쉽게 지워지죠? 그쵸? 전자 이동할 때 자기장, 그쵸? 전자에 의해서 스핀, 자기장 맞고요. 당연히 전류는 계속해서 흐른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4번도 역시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요렇게만 독서 지문이 나오면 좋겠죠? 쉬우니까. 하지만 이것보다는 어렵게 나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문단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양자역학의 등장은 뭘 나타냈대? 자, 전자의 스핀으로, 그치, 자개장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장이 일어나는 건데 왜 일어나는지, 그치, 뭐의 등장으로 이제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그치, 전자의 스핀이 자기장을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대. 가령 2개의 원자가 있다고 할 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원자 2개가 점점 가까워지거나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에 비해 전자의 공전 궤도의 반지름이 크면 전자의 공전 궤도가 점점 겹치게 된다. 우리 조금 전에 보기를 읽었을 때, 그치?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습니까? 2번에
두 전자의 공존 궤도가 서로 겹치게 된대. 자, 그 겹치게 되는 이유의 원인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그렇죠? 원자 두 개가 점점 가까워지거나, 그렇죠? 원자 사이의 간격에 비해 공존 궤도의 반지름이 크면 전자의 공존 궤도가 겹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5번 선택지가 뭐 하는 겁니까? 틀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두 원자에게 거리를 이론하는 것보다 K궤도의 반지름 값이 작다. 아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치? 어떤 경우에 커져야지만, 그쵸? 공존 궤도가 커져야지만 겹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5번 선택지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나는 지문을 보고 풀었는데 어떤 애는 그냥 선생님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얘기하더라.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던 애들이잖아. 배경지식을 알고 있었던 애들은 당연히 5번은 안 되죠.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자,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독서 지문은 철저하게 주어진 내용만 가지고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이 지문을 통해서만 뭐 하는 겁니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이렇게 공존 궤도가 겹칠 때 전자의 배치가 영향을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장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이때 전자의 배치는 누구의 원리를 따르는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따르게 되는데, 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지? 자, 뭐가? 하나의 공존 궤도에는 최대 2개의 전자가 있을 수 있대. 하나의 공존 궤도에는 2개의 전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두 전자의 스핀 상태는 서로 반대여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존 궤도에는 최대 2개도 있고 이 두 전자의 스핀 상태는 서로 반대여야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공존 궤도가 겹쳐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겹쳐지는 것에는, 그치, 뭐 하는 겁니까? 스핀이 뭐여야 된대? 반대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니까 방향이 같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그치, 자,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 되는 거고, 자, 그럼 어쨌든 요게 이제 어쨌든 반대 방향이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전자의 스핀 상태는 전자의 회전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정의가 된대. 자, 그림이는 어떤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졌을 때 N극과 S극을 나타낼 때, 그런데 만약 전자의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 그렇지? 반시계 방향일 때와 반대 방향이 된대. 자, 그렇다라는 것은, 자, 그림을 봅시다. 그렇죠? 반시계 방향이 뭐 하는 겁니까? S와 N이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시계 방향. 그렇죠? 시계 방향이면 요게 바뀌게, 여기가 N. 그렇죠? 여기가 뭐로 바뀌는 겁니까? S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치? 얘는 A가 되는 거겠죠. 시계 방향, 그쵸? 우리 시계 방향 북쪽 N 극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A 아니면 C가 답이 될 거라는 걸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겠죠. 설마 여기 D가 N, B가 N이 되지는 않겠죠,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3번도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뭐 알아두시면 뭐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야기 되고 있다라는 거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 되는 거고요. 이를 통해 각각 하나씩의 전자만을 가진 두 원자가 있고, 자, 이를 통해 각각 하나씩의 두 원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림에 대한 설명. 자, 공존 궤도가 겹친다고 가정할 때 두 전자의 스핀이 서로 같은 상태이면 각 원자의 가장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각각의 전자 중 하나의 전자가
가장 안쪽 궤도가 아닌 어떻게 외곽 궤도에 위치하겠는데, 이런 경우에 요 경우였죠. 똑같은 조건. 그렇지? 하나가 안에 있으면 하나는 바깥쪽, 그러니까 K였다면 그치? 하나는 어디에 L 궤도로 향하게 된다.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2번, 그렇지? K 궤도에서 공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죠. 자기력이 강해진다. 이와 달리 스핀이 서로 반대이면 자기력이 상쇄되어 자기장이 나타나지 않는데, 같은 궤도를 달리고 있던 것이 뭐 하는 겁니까? 반대면 1 빼기 1이 돼서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반대라는 것은 자기력이 가능한 1 플러스 1이 돼서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는 건 요 내용을 보고 2번의 답이 1번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공전궤도가 겹치면 두 전자의 자기력이 합쳐진다. 그러니까 강해진다라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자기력이 합쳐졌기 때문에 강해진다는 거. 그 근거는 뒤쪽. 스핀이 반대이면, 그쵸? 자기력이 상쇄되어 자기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으니까, 그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뭡니까? 두 개가 더해진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뭐 하는 겁니까? 답이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3번은 당연히 아니죠. 이미 얘네들은 돌고 있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장이 발생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합쳐진 거니까 3번. 그리고 같은 궤도니까 세기는 같겠죠. 같은 궤도를 된다는 건 세기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2번, 3번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여기는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서짐을 하나는.